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라는 게 이제 수많은 우리 야채나 이런 것들이 신생혈관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현대의 여러 과학의 핵심은 논문을 쓸 때 항상 단일 성분이야 논문에 기재를 해주는 게 아직도 99.9%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추를 먹었더니 또는 뭐 케일을 먹었더니 어떤 것이 좋다. 근데 케일 전체로 실험하는 논문은 별로 안 받아들여주고요. 케일의 유효 성분이 뭐지?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녹황색 야채 베타카로틴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주로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야채들은 거의 대부분 결과적으로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 한 성분만 따지면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신생혈관 억제도 양면성이 있어요. 신생혈관 억제를 하면 암이 자기 보급원을 만드는 혈관이 만들어지면 영양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암 크기가 갑자기 커지기가 좋은 조건이 된다. 신생혈관을 어떻게 해서 억제하자. 뭐 아바스틴이나 이런 약들이 그런 약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잠시 준운도 됐는데 오히려 암 줄기세포는 더 키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학번에 수하고 화할 때 수가 암 줄기세포 쪽이라고 그랬죠. 신생혈관이 왜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 몸은 뭔가 필요할 때 만들어지겠잖아요.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쪽의 혈관을 영양을 공급해서 빨리 자라게 하려고 그래요. 빨리 자라게 하려고. 원래 있던 혈관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노력을 한다는 거는 그게 빨리 그쪽으로 영양분을 보내서 빨리 뭔가를 막 증식하라는 신호입니다. 신생혈관은 어떨 때 생기냐면요. 그 바로 전에 저산소일 때 생겨요. 저산소일 때. 저산소일 때 신생혈관이 생기는 게 우리 몸 안에서 생명을 처음 만드는 임신의 자궁 환경이 저산소 환경이에요. 건강한 사람 세포 만들 때도 자궁안은 저산소 환경이고요. 저산소 환경이면은 우리 생명의 원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빠르게 분열 증식하기 좋은 것이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신생혈관을 만들고 빠르게 빨리 이렇게. 그게 뭐냐면 수정란 한 개의 세포가 10달 된 후에 22조 개로 나온다고 그랬죠. 10달 동안에 22조 배만큼 막 숫자를 늘려야 돼요. 그렇게 빠른 순간에 숫자를 늘려야 될 때는 최고 좋은 환경이 저산소 환경이에요. 저산소 환경이면 신생혈관 만들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분열 증식해야 되는데 이 빠르게 효과적인 게 산소대사가 아니라 젖산 발효대사. 해당 작용이 거기에 적합해요. 이제 우리가 생명 초기에 숫자를 늘려야 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엔 좀 천천히 태어나서 한 20대까지는 60조가 우리 보통 성인이니까 22조에서 60조 한 3배만큼 클 때 20년 동안에 3배만큼 크고요. 이제 한 20대 후반 되면 더 이상 안 자라잖아요. 그때부터는 상처 입으면 살짝 복구하는 정도지 막 만들어내지 않는 게 건강한 세포의 주기인데 지금 암세포는 이 저산소 환경에서 막 늘리는 요게 일반화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암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저산소. 그래서 신생혈관을 억제를 막 하고 하는 것과 저산소하고 링크가 돼가지고 저산소일 때 오히려 암 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암 줄기세포는 더 많이 만들어지는 곤혹스러움이 있어요. 막 빠르게 자라는 암은 줄이긴 하는데 줄기세포는 키우는.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뾰족한 하나가 곤란해요. 그런데 천연물은 희한하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그리고 천연물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섞어 먹으면 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나 뾰족한 암의 특효약을 찾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먹는 게 좋고요. 그것도 음식뿐만 아니라 운동, 또 마음 이렇게 안에 스트레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그게 위대한 힘을 내요. 근데 꼭 우리가 이제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뭐 하나 뾰족한 게 없을까를 찾는 거를 잠깐 내려놓으시면 좋겠다. 신생혈관 억제제도 통으로 여러 가지 녹황색 야채를 두루두루 많이 먹는 게 현명해요. 조금만 그 공부를 깊게 해보면 좀 통으로 막 세밀하게 수치화하지 않는 것일수록 생명에 가까워요. 세세한 걸 찾는 논문은 제가 자신하지만 뭐 어떠한 논문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갖고 효과 있다는 논문에 반대 논문이 없는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제가 혈관이 나뉘고 쪼개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가 있다니까요. 비타민C가 막 좋다는데 비타민C가 막 빨리 죽는 사람 얘기 케이스가 반드시 있어요. 또 뭐 좋다고 하는데 뭐 또 반대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기본값이에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문 하나가 발표될 때 어머 큰일 났다. 내가 그거 예전부터 먹었는데 어떡하지? 이게 다른 어디 카페에 보면 계속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그 미리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거 절대 안 먹을게요. 너무나 고마워요. 이런 정보를 알려주셔서 막 이렇게 막 고마워 한참 있으면 또 그 반대 논문이 나와요. 그건 또 뭡니까? 막 헷갈리네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보시죠.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또 반대가 또 나와요. 이거는 뭐 애연가가 아니고 아까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면역은 한도 끝도 없이 또 나눠지실 거예요. 또 나눠질 거예요. 또 나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통으로 된 생명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고요. 생명력은 수치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의 판단은 내 온몸 존재가 딱 이렇게 와닿는 거, 그게 훨씬 효과적이다. 오히려 바깥에 책이나 여기에 끌려가지 마라. 내 안에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에 내 자신의 주인이 되라.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혈압 얘기도 비슷합니다. 혈압에 대해서도 그것도 항상 이렇게 모두를 획일화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어려움인데, 물론 이게 큰 범주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노인은 혈압이 좀 높은 게 훨씬 보통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높아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보내는 게. 그런데 그거를 본인은 활력 있고 좋다는데 검사에서 혈압이 130 안 돼요. 혈압약 드세요.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요새 양방 선생님들 중에도 일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140이 기준이었다가 130, 10 내리면서 제약회사가 천문학적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내 몸의 기준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혈압도 고혈압도. 또 좀 확장해서 얘기할게요. 몸무게도 정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몸무게가 빠져서 걱정이에요. 나 그동안에 채식 위주로 하면서 컨디션도 좋아지고 했는데 몸무게가 이렇게 빠져서 고기를 이제는 먹어야 할까 봐요. 이렇게. 그게 지금 몸무게가 이래서 많이 불편하세요? 뭐 어지러우세요? 그건 아니고 컨디션은 참 좋아요. 근데 몸무게가 문제죠. 몸무게가 왜 문제냐고요. 몸무게 수치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이렇게 압도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